방금 기독교인으로 삶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 13년 2010년도부터니까 해수로 14년인가요? 그쪽에 이제 몸담았던 이제 해외 건설업 EPC 프로젝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써야겠습니다. 누구한테 좀 소리 지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약간 화면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게 좀 야, 이런 것도 모르고 거기서 뭐 이랬냐라고 이제 다그칠 거거든요. 보통 게 제가 혼내는 사람은 저보다 밑에 사람 안 혼내요. 응? 내가 큰 사람인 줄 모르는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혼내킬 겁니다.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입장일 거고.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해외 건설업 같은 경우에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기서 대부분 일하는 저 같은 엔지니어 같은 경우, 예전에는 더 힘들었겠죠. 저희 아버님 세대, 저희 삼촌 세대들 사우디 가가지고 사막에서 정주영 회장이 어유 그 뜨거운데 가가지고 누구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 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1년에 비가 며칠 안 와가지고 1년에 360일을 일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요? 360일을 내 밑에 사람 일하면 내가 배부르거든. 자, 근데 그나마 그때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산유국들에서 돈을 많이 줍니다. 엄청 많이 줍니다. 그거를 이제 따내고 막 했던 사람들도 이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하는 거에서 이만큼 받으면 안 되고 이걸 밑에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야지. 그러고 실제로 그때 뭐 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갔다 오면 집을 한 채씩 다 샀어요. 물론 뭐 지금 급여 수준과 집값의 차이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동 갔다 오면 집을 한 채씩 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예전에는 이제 그거 사막에서 삽질하고 장비 몰고 하던 데에서 조금 다르게 저희가 뭐 엔지니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관리 역할을 합니다. 일은 또 뭐 협력업체나 뭐 실제로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어디 이제 상국인 그러거든요.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애들이고, 인도 애들도 이제 요새 머리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관리자로 오고, 실제로 일하는 거 인도, 네팔 못 사는 나라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잘 컨트롤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채찍 들고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찍 들고 있는 마부가 마차를 끄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끄는 건가요? 하여튼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일단 상황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아무도 안 할 걸 한국 업체만 했었죠. 근데 요즘은 다른 애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안 한다 그랬어도, 자, 그때 이제 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중동에서 건설을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한다는 걸, 그거를 수주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면 얼마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800만 원, 700만 원 얘기했겠죠. 근데 그 800만 원, 700만 원이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많이 벌던 애들한테는 그게 적당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안 벌던 사람한테 700만 원, 800만 원이 들어와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래도 이거 위에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데, 요즘같이 이제 유가 떨어지고 중동 애들도 이제 돈 이만큼 안 써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게 좀 돈도 써본 놈이 쓰다 보니까 이건 좀 과소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옵티마이징이 됩니다. 요 정도 할 때는 돈이 요 정도 든다. 옛날에 이만큼 들었는데 해보니까 요 정도부터 돼라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30%였더만 이게 갈수록 줄어듭니다.
20%, 30, 뭐 20%, 10%. 요 근래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거 뭐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그냥 은행 이자 이율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돈이 돌아서 그 돈의 양이 커서 그렇지 실제로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한 자리 쓸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프로젝트마다 좀 틀리고요. 하물며 자 그거 돈 주는 사람도 시장도 점점 줄어들어요. 많이 지어놨었고 더 지을 거 더 지을래 봐야 별로 소비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안 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이게 이제 건설업은 보통 이제 밑에 돌 빼가지고 위에 돌 끼우고 이렇게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수주장구라는 게 있고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밑에 돌 뺄 돌이 없어지면 그 회사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업종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뭐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 수주 그 경쟁 입찰을 하면 한국 업체만 10대 개씩 들어갔었어요. 뭐 그때는 많았죠. 삼성, 현대, 대림, SK, 뭐 롯데, 뭐 하여튼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게 줄어듭니다. 이제 나갈 놈들은 좀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10% 마진을 보다가 7%로 하려면은 불가능해져요. 근래 이제 이거는 뭐 저기 수주 잔고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수주해야 돼. 그러고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게 보통 뭐 지금은 퇴임했을 분들이 거의 다니까 놈들인지 보통 임원들이 결정을 해요. 임원들 뭐예요? 임원들 수명 길어야 3년 4년입니다. 책임감 없어요. 그리고 보통 프로젝트는 5년 6년짜리예요. 처음에 수주하면서 임원 달아가지고 이제 뭐 프로젝트 디렉터 스폰서 뭐 이러면서 위에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러다가 보통 이제 그런 게 이제 딱 오픈되는 게 언제 시점이냐 그러면 3년 4년 돼가지고 전체 공정률이 60% 70% 되면 이거 깨질 것 같아. 야 계산해봐. 이때까지 숨겼던 거 다 얹히면 마이너스 한 20%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0%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40%면 얼마 안 된다 생각. 그게 100억짜리면 40억 까지는 거고 1000억짜리면 400억이고 1조짜리 프로젝트면 4000억짜리 4000억의 손해예요.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큰 업체도 지금 살아남은 그 EPC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원래 모기업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회사일 경우입니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어디 남아있죠? 현대하고 삼성 남아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팔아서 돈 많이 벌었고요. 삼성 이게 반도체 팔아서 돈 많이 남았어요. 모기업이 살아있으니까 그렇다고 거기 있는 임직원들 못 죽입니다. 뭐 돈이 많이 버는 계열사에서 돈을 이쪽으로 갖다 줘가지고 유지를 한 거지. 거기서 뭐 구조조정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40%의 손실을 메꿀 수가 없어요. 갈수록 이 프로젝트 이유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일하는 입장에서 아까는 뭐 2, 3년 일하면 집 하나 산다 그랬죠. 요새요? 한국에서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랑 제일 힘든 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랑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40% 정도 날까요? 60% 뭐 많이 나서 60% 난다 칩시다. 100 받다가 140만원 받아서 160만원 받아서 60만원을 저축을 한다고 쳐요. 또 그 60만원을 저축을 못해요. 이제 손이 커지면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60만원을 저축이 되지도 않고 그 60만원 저축을 해봐야 집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하물며 해외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라는 게 뭐 솔직히 얘기하면 돈 받는 깜빵입니다. 뭐 요새 뭐 주 40시간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거 실제로 해외 현장은 잘 안 지켜져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니까 보통 뭐 8시 이렇게 근무 시작 안 합니다. 7시 정도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기본 근무 시간이 10시간이고 뭐 토요일은 8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 휴가가 생겨서 그걸 2달 반 모아서 뭐 휴가 2주 정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 5일 근무하시죠. 해외 건설 현장에 있으면 주 6일이 기본이고요. 일이 많으면, 자, 아침 7시 출근한다 그러면 보통 사무실에 6시 반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뭐 현장 같은 경우는 툴박스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조회 같은 것도 하고요. 자, 그러면 6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가죠. 뭐 현장에서 수속까지 길어봐야 30분이니까. 그럼 뭐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기상 시간부터 봅시다. 5시 반에 일어나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장 보통 종료는 5시, 6시긴 하지만 그거 그때 딱 끝나고 못 들어옵니다. 그 예전에 돈 많을 때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사무실에서만 일해도 되는 놈도 있었고 현장에서만 일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현장도 나가야 되고 사무실도 일해야 되고, 그럼 낮에 이제 실제 작업하는 시간에는 필드에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가 줄어들거나 하면 사무실 와서 또 데스크 업무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근무 시간이 5시, 6시까지 그걸 다 못 끝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워커홀릭인 코리안이라고 해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다가 뭐 7시, 8시 하죠. 밥 먹고 하면 8시 금방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8시에 업무를 끝내고 집에 오면 8시 반, 씻고 어쩌고저쩌고 9시입니다. 휴식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뭐 담배 피러도 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자, 일주일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래도 뭐 40시간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토요일은 좀 일찍 퇴근해야지. 그것도 일찍 칼퇴근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퇴근해도 업무예요. 여러분들 회식 싫어하잖아요. 회식 왜 싫어해요? 사무실 와서 보는 사람을 업무 시간 외에 봐야 되니까. 근데 해외 건설 현장은 어때요? 퇴근해도 그 사람 봐야 돼요. 보자. 그러면 24시간까지 다 같이 있는다 보면 실제로 취침 시간 8시간 빼고 16시간이 근무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요새 뭐 그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정도 되면 같은 그 원청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 파견이 나가요. 200명 관리하려면 힘들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사람들 막 놔두기 시작하면 다 크너니까 크게 통제를 못 하는데, 야, 퇴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풀어놔버리면 그 돈 엄청 듭니다. 제가 했던 한 프로젝트가 뭐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한 200명 정도, 그거는 이제 그건 수익이 엄청 큰 프로젝트여가지고 그 사람들 하려 그러면 기사를 그 파키스탄 드라이버를 한 8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저녁에 한 20-30명은 연장시키면서 그렇게 돌려가면서 해요. 그렇게 저녁에 풀어놓으려면 돈 엄청 듭니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도 드라이버가 모자라면 그냥 또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나가는 거 뭐하러 나갑니까? 술 마시러 나가요. 음주운전이에요. 100명 나가면 한두 놈 사고 내요. 해외에서 사고 처리 한국인이 어느 나라든 가가지고 한국인이 그 나라 사람들 못 이겨요. 그 사건 해결 처리에도 힘드니까. 그럼 뭐 어떻게 못 나가게 하고 통제를 합니다. 자, 그럼 하루에 근무 시간 16시간에 어디 마음대로 또 못 나가고, 숙소 현장 사무실 현장, 숙소, 이 뭐죠?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는 국내보다 조금 많긴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고 그랬죠. 시간당 그거 금액으로 따지면
얘기했듯이 퇴근 시간 따지면 한국보다 더 안 좋아요. 거기에다 그런데 혼자 나가요. 요 근래는 이제 뭐 그래도 가족 동반 해가지고 나가긴 하지만 평일에는 보통 건설 현장이 저희 사시는 데서 그 해외 플랜트 현장이랑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시는 데하고 거주 지역하고 그런 화공단지나 이런 거하고는 이격 거리가 엄청 멀어요. 손꼴짝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 가족 동반이라고 해가지고 내 숙소에 같이 못 삽니다. 잘해야 뭐 그러니까 두세 달에 한 번 보던 가족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근데 데리고 나가면 뭐예요? 뭐 좋은 나라면 모르는데 안 좋은 나라 가면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데려다니고 싶었고요. 혼자 고생하면 되지 뭐 가족들까지 고생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저는 일단 그런 주의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졌고 근무 시간이야 일하는 시간은 더 많은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럼 그러니까 누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던 놈이나 나가죠. 3년 고생해서 집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가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보통 요새 저기 미스터 비스트인가 뭐 걔도 보면 어디 요만한 데 가둬놓고 한 달 버티면 1억 주고 뭐 2달 버티면 2억 주고 이런 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걔는 1억 2억 벌어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반경이 더 커진 데 산다고 해서 뭐 대기업이면 1,000만원 뭐 중동이면 1,000만원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월 그거 사는 거예요. 미스터 비스트는 1억 주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1,000만원 주면은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고. 자, 그런데 그거는 밑에 급이에요. 그거를 결정하고 그거를 뭐 리딩한다고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디렉터 같은 경우에 왕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죠. 양반 배부르면 종놈 배고픈 줄 모른다. 딱 그거예요. 자기는 편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속담처럼 밑에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이 간절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난 영상에 얘기했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 월급 받곤. 그러고 제일 위에 선봉이 최전선에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지 하는 거지. 자, 야, 나 그 프로젝트 3년 기간 동안 현장에 내가 1년 나가 있었으면 뭐 된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야, 딴 데는 야, 뭐 진짜 피크 때 4, 5개월만 나가도 되는데 난 1년이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장군들도 많아요. 앞에 안 서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선봉사는 장군은 13년 동안 프로젝트 뭐 몇 개죠? 한 7, 8개 하면서 한 명 딱 봤습니다. 나머지는 좀 그렇진 않아요. 자, 위가 아랫사람을 아끼지 않고 위에서 약한 사람을 감싸주지 않는, 이전 영상에서 정치 뭐 이런 거 누구를 따라야 하냐 와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앞선 자는 그에 맞는 이제 대우가 있지만 책임이 있고요. 실제로는 더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그게 잘못되니까 이 업종도 다 망가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